민심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북에서의 승리가 또다시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벌써 9번 연속인데 충북 도민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충북 도민들의 선택은 결국 내란 종식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충북 현안 사업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루 1,500명이 오가는 청주 실내 수영장 천장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대선으로 인한 휴장이 아니었으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을 모두 마친 충북은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충북도민들은 새 정부에 무엇을 바라고 있을지 김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북 도민들의 선택은 이번에도 적중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충북에서 47.47%를 득표해 김문수 후보를 4.2%포인트 이상 앞선 겁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서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1987년 직선제 부활 이후 치러진 9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충북에서 승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공식은 이번에도 통했습니다. 지역주의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영남이나 호남처럼 특정 후보와 특정 정당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좀 다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주 4개 선거구와 충주, 음성, 진천, 증평에서 1위에 올랐고 제천과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영동은 김문수 후보가 앞섰습니다. 한편 3년 전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충북에서 5.6%포인트 뒤졌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4.25%포인트 차로 역전하며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충북도민들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건 좀 더 확실하고 안정된 일상이었습니다. 다 힘들잖아요, 경제가. 여기도 뭐 상가보험 공실도 장난이 아닌데 다 국민들이 다 힘드니까 국민들의 좀 위한 정치 좀 화합해서 같이 뭉쳐서 그런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바람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이 오고 장사가 살아나는 것. 손님들이 많이 와서 방문해 주시고 또 편안하고 맛있게 한 끼 식사라도 해결해 주고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부들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길 바랐습니다. 장을 보고 하면은 너무 물가가 많이 오른 거를 실감할 수 있는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은 새 정부가 희망 섞인 미래를 만들어주길 기대했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도 심하고 일자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나 주거적으로 많은 지원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기대하는 마음은 모두가 한결같았습니다. 요즘에 너무 사회가 너무 약간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약간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여성들, 아동들, 약자들을 향한 범죄가 좀 없어지고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처럼 극단적으로 나눠진 정치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의 봉합도 절실합니다. 통합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양극화, 정서적 양극화라고 하는데 굉장히 심해졌고요. 탄핵 국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우려할 만큼 심각해졌거든요. 충북 도민들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건 덜 불안하고 조금 더 나은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선대위는 이번 대선 승리에 대해 도민에게 감사하며 도민의 명령을 엄중히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낮은 자세와 성찰로 새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는데요. 진보시민단체는 정권 교체는 국민의 승리라고 주장하며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구조사 발표부터 당선 확정까지 더불어민주당 충북선대위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년 전 대선 당시 패배를 이번에 충북에서도 설욕한 것을 자축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이어 충북도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진짜 충북,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에게 격려하고 또 추동시키고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고 해주셨던 거 이거 잘 알고 있고요. 도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다짐도 좀 해보는 결과였습니다. 또 계엄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 선거였는데 충북이 민심의 풍향계로서만이 아니라 주도하는 역할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역시 이번 대선에서 충북에서 계엄에 대한 준엄한 심판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대를 반영한 그런 민심을 선도하고 주도해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반면 3년 만에 야당이 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뼈아픈 성찰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습니다. 충북 각계에서도 새 정부 출범에 대한 입장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내란을 심판한 대한민국 주권자의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내란 세력의 척결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집권 3년 동안 민주주의와 각종 정책의 후퇴와 퇴행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발전 충북본부는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균형발전을 지향하겠다고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민주도 상생 개헌 행동은 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이제는 개헌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은 민생경제 살리기와 더불어 기후위기 극복이 이재명 정부가 우선 할 일이라고 밝혔고 전교조 충북지부는 AI 디지털 교과서 등 윤석열 정부가 해온 교육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공약한 충북의 현안들이 제대로 실현될지 관심입니다. 일단 국정과제로 실제 반영되는 것이 우선인데요. 이제 야당 광역단체장이 된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이 선거 때 내세운 소중한 약속을 꼭 실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통해 특정한 지역에 투자하는 불균형 발전 전략은 이제 한계를 드러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균형 발전, 공정 성장 전략, 그리고 공정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 발전을 지향하고 대선 과정에서 충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같은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 만큼 지역이 거는 기대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에 있어서 이것을 충북을 비롯한 지방의 성장 발전의 전략과 기회로 좀 활용할 필요 있다. 특히 충북으로선 사활을 걸고 있는 항공, 바이오, 철도 등 대형 국책 사업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 지역도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 환경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게 바람인 거죠. 우선 새 정부 국정과제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시도 간 경쟁이 이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핵심 공약들이 인수 없이 바로 출발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국정과제에 빠짐없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로 뛰겠습니다. 충청북도는 당장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와 오송K 바이오 스퀘어,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 CTX 건설 같은 공약 사업의 세부 시행 계획에 서두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세부 실행 계획의 수립이 되는 대로 저희가 그 새 정부랑 긴밀히 협력해서 국정과제에 이 내용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다만 김영환 지사가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선명하게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고 과거 경기지사 후보 시절에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로 활동했던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당이 아닌 야당 소속 단체장이 된 만큼 지역 발전이란 공통 목표 아래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김영한 충북지사는 충청북도와의 소중한 약속들이 책임 있게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한다며 충청북도가 다가올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이끄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지난 대선보다 선거 범죄가 2배 가까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대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9명을 수사해 2명을 송치하고 1명을 구속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벽보와 현수막 훼손이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표소 난동 및 투표지 촬영 등이 12명, 선거운동 방해가 1명이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적발된 선거 사범은 38명으로 이번 대선이 1.8배 많습니다. 하루에 1,500명가량이 오가는 청주 실내 수영장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대선으로 인한 휴장이 아니었다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청주시는 한 달 전 이 시설을 점검했지만 당시 천장 붕괴 위험 등에 관한 평가 항목에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실내 수영장 출입구. 갑자기 위에서 플라스틱과 철골 자재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져 내립니다. 큰 소리가 나자 건물 밖에 있던 초등학생들이 내부를 들여다보고 신고하면서 잠시 후 119 구조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수영장 건물 천장 마감재가 8m 아래 바닥으로 무너지는 사고가 난 겁니다. 1층 출입구가 이렇게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서 지금은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로 수영장이 임시 휴장 중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선거가 사람 살렸다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사고가 난 청주 실내 수영장은 국제 규격을 갖추고 있어 전국체전도 열리는 곳으로 평소에는 지역 주민 1,500명 안팎이 매일 방문하는 곳이어서 위험은 더 컸습니다. 지어진 지 35년 된 노후 건물이었지만 이번에 무너진 천장 마감재는 지난 2011년 교체 공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수영장 건물 특성상 습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천장 내부 자재가 부식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수 공사를 위해 예산을 신청해왔지만 번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4년 전부터 그 위험성을 좀 인지를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예산 반영이 좀 이제까지 좀 미루고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청주시는 불과 한 달 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이런 사고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시가 지난달 12일 충청북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합동 안전 점검을 벌였는데 이번 사고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철골재 부식과 내외부 마감재 추락 위험 등에 관한 점검 항목에 모두 적합 판정을 내린 겁니다. 시는 천장과 지붕 사이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 점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천정재를 갖다가 뜯어가지고 안에를 본다든지 하는 건 그거는 못한 것 같고요. 건물 균열, 그다음에 누수 어떤 이런 쪽으로다가 많이 치중해서 보는데 요번에 이제 천장재가 이제 낙하하리라는 거는 생각을 못했던 거고. 최근 NC파크에서 발생한 관중 사망 사고로 인해 경기장 시설과 안전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 특히 지난 2023년 야외 눈썰 매장 붕괴 사고 이후 체육시설이 또 무너지면서 청주시는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33곳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 7곳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 진단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서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에 LNG 복합발전소를 추진 중인 한국동서발전이 충주시와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지난달 30일 예정 부지를 방문한 뒤 조기령 충주시장을 만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지역 전력 자립도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령 시장은 시민 우려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역 주민들은 건강과 안전 문제를 들어 LNG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인 PC방에서 불법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어제 새벽 청주시 금천동의 한 성인 PC방에서 500만 원을 잃자 카운터에서 현금 25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31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 과정에서 PC방 직원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해당 PC방도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개교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교통대 윤승조 총장은 기념식에서 대한민국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 120년 교육과 실천의 기록이라며 충북대와의 통합협의에 최선을 다해 새로운 12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한국교통대는 지난 1905년 철도대학의 전신인 철도 이원 양성소를 시초로 해 국립대 가운데 역사가 가장 깁니다. 충북 최초의 전시 컨벤션 센터인 청주 오스코가 오는 8월까지 시범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코믹월드와 가구 박람회를 비롯해 전시 15건과 컨퍼런스 27건 등 42건의 행사가 이 기간에 열립니다. 청주시는 시범 운영을 통해 보완점을 찾아 대표적인 마이스 산업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2,318억 원을 들여 청주시 오송읍에 건립된 청주 오스코는 연면적 3만 9천 제곱미터 규모로 전시 부스 528개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